10월 2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로 지금 국정교과서와 관련되어서 정부가 이 일을 어디에서부터 정리해 나갈 것이냐, 그런 점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열렸는데요. 내년도 예산 386조를 이제 예산 심의를 하기를 하고 열렸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국정교과서에 투입될 44억 예산만 가지고 그냥 시끄럽습니다. 44억이 386조를 어떻게 쓸 건지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비판하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을 가로막은 겁니다. 자, 어제 황우여 부총리는요, 일부만 고쳐서는 안 된다. 즉, 지금 이 국사교과서 시장이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말을 많이 쓰죠. 한국 사회는 보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야당이 매우 불리하게 보수와 싸운다 이야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국사교과서 시장에서는 한마디로 좌편향이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수 성향의 이 국사교과서는 한마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존재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했던 이야기, 예를 들어서 현재 국사교과서를 집필하거나 또 그걸 검증하거나 또 교육부의 검증 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이 작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것이 관행화되어 오다 보니까 이제 검증을 통해 가지고 국사교과서를 바로잡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관료조차도 이 검증에 대해서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단계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적으로도 좌편향 부분을 찬성하는 교사, 교수가 절대적으로 우위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그 여론 행성하는 데서도 절대적으로 우위다. 그래서 지금 보수층에서 합리적인 척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또 야권에서 합리적인 척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검증으로도 충분히 좌편향을 고쳐갈 수 있는 것을 왜 국정으로 하느냐 라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말로는 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교과서들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수정시킬 방법도 없고 또 수정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으로 국사교과서는 발간이 되고 또 수능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되고 이러면서 정리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 국정교과서 투쟁을 지휘해 갈 사령탑들을 교체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어제 문재인 대표와의 관계에서 좀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죠. 문재인 대표가 언뜻 기자들한테 국정교과서 문제는 우선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뭐 그런 말을 하진 않았고 사적으로 한 이야기다 이렇게 빠져나갔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그럼 부총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서 국정교과서 하라 그랬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국정화는 우선의 뜻이라고 황우여 부총리가 자기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뭐 꼭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빠져나갔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총리가 현재 국정교과서 투쟁을 지휘해 나갈 사령탑을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는 포항의 영흥초등학교입니까? 부친이 설립했다는 그 학교를 지금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발등에 떨어진 한마디로 이 친일 낙인에 대해서 애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이 국정교과서 투쟁에 앞장서겠다다가 야권으로부터 당신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친일이지 않았느냐라는 공격을 받고 지금 당회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이 사태 초기에 김무성 대표 보고 양 대표가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김무성 대표가 공개 토론을 받자, 그래서 받아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보자,
또 우리 아버지 친일이라 이야기를 또 낙인을 찍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토론에서 본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짧은 시간 만에 공개 토론을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결렬됐습니다. 저는요, 보수가 이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제가 교육부총리라면 야당에 누구라도 좋다, 뭐 도종환 국정화 조직특위위원장이 나오든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오든 문재인 대표가 나오든 나하고 토론 좀 하자 해야 되고,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중파 뭐 종편 중계하에 연속 릴레이 토론을 가져서 누가 뭐 맞는지 국민들로 가려달라고 한번 토론을 붙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토론을 회피합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먼저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부총리를 교체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아니, 부총리가 윗선의 뜻이라고 말을 했다면 나는 하기 싫은데 총선도 있고 이제 곧 그만둘라는데 이걸 시켜서 할 수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야당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까? 만약에 황 부총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문재인 대표를 고소하는 게 맞습니다. 공공적인 집회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부총리로서의 솔직히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결정적인 문제를 허위로 유포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처벌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국회에서 한 말도 아니기 때문에 면책 특권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둘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고 꼭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교육부 관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게 흠집이 없는 분으로, 예를 들자면 독재 시비나 친일 시비에서 자유로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부총리로 앉혀서 공세적으로 야권을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실이 틀리고 TF팀 21명의 명단과 역할 분장이 빠져나가서 야권이 들고 흔들고 그 장소를 밤에 습격을 하고, 자, 이게 이런 기강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부 안에서 가장 엘리트만 모아가지고 국정교과서 투쟁에 여러가지 홍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 위기 관리라든지 또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스케줄 관리, 컨텐츠 관리 이런 부분을 해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팀이 그 사무실을 틀릴 정도로 정보 유지가, 보안 유지가 안 된다면, 뭐 비밀에 있어서 보안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와서 귀찮게 하고 사람 흔들어 제끼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청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조용한 데 가서 거기서 24시간 묵고 자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무실이 털려버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교육부에서 지금 이 싸움을 수행해 나갈 자세나 태도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아무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이나 독재 그리고 야권이 걸고 있는 시비에서 자유로운 깨끗한, 한마디로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부총리로 앉혀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보고 새 신임 부총리가 토론을 하자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대표가 나오든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토론 붙자. 아니,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싸움에 이길 거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 국회 가가지고 친일 독재 미안은 있을 수 없고 나도 자시하지 않겠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소명이고 국론을 통합 분열되는 것을 애들한테 가르쳐는 안 되고, 이렇게 아무리 예를 올려봤자요, 밑에 손발이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당도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 지금 본인이 부친 문제에서 떳떳하다면 뭐 포항에 가고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뭐 그거 뭐 좌파 쪽에서 오랫동안 자기들 시각을 가지고 우파 인사들을 갖다가 친일이라고 단죄하기 위한 그런 연구소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 김무성 대표가 정말 떳떳하다고 하면 정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이 걸어오는 시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반응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당 내부에서 국정교과서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조차도
통일되지 못한 채 이견을 제시하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그런 당 내부의 의원들 일개 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전 대표 뭐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진압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그럼 진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당에 의총을 열어야 됩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총론을 모으기 위한 의총 이래가지고 거기 안건을 딱 붙여야 됩니다. 자,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이 뿌리를 가지고 집권해온 보수 여당으로서 이 보수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 이념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들에게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데 대해서 뜻을 모으기로 하고 이 부분은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 즉 베이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우리 당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즉 이념적 가치에서 노선이 다르다면 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에 동의하느냐 마느냐를 무기명 비밀 투표로 국회의원 159명한테 붙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부결이 되면 김무성 대표는 대표 사퇴하시고 솔직히 정계 은퇴하셔야 되고요.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수 여당을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의원들은 당에서 출당을 시키고 적어도 모든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야권 한번 보세요. 이견 한마디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잘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저런 어떤 태도로, 교육부의 저런 태도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같은 농객이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농객으로 나서 떠들 장도 없고 한번 싸우자 하면 장도 취소돼 버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기껏해야 이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이야기하는 거, 일주일에 한 2번 뉴스 Y나 나가는 거, 그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싸움의 핵심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당과 교육부를 정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육부총리 신속하게 교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론으로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